현실에서 움직이면 가상에서도 무엇인가 동작을 해야 되고, 가상에서 동작을 하게 되면 현실에서도 동작을 하는 디지털 트윈의 기본적인 목적은 현재에 대한 파악이에요. 저희들은 우문현답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재 상태조차도 모른다. 그런 예측은 오죽 맞겠습니까? 디지털 트윈 환경으로 가상화하게 되면은 자신이 일자리를 잃게 될 거다. 글라스 같은 거 써라 자기들을 모니터링해서 통제 수단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200g, 400g, 500g 하는 헤드셋을 쓰면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썼을 때는 불편하죠. 이상과 현실은 정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즈 이재원 기자입니다. 저희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그러니까 나이파와의 공동 기획으로 한국의 메타버스 기업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메타버스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의 대표분들을 직접 모시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모두 나이파의 K 메타버스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신 기업들인데요. 그러니까 국가대표 메타버스 기업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도 지금 시점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메타버스 기술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그런 디지털 트윈 쪽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인데, 메타뷰의 노진성 대표님, 그리고 팀솔루션의 김인수 이사님, PNC솔루션의 이광희 이사님 이렇게 모셨습니다. 네, 오늘 현장에 많은 이야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은 특별한 손님 한 분을 모셨는데요. 한국의 디지털 트윈과 관련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최재홍 강릉 원주대학교 교수님입니다.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주목을 받기 훨씬 전부터 국내외 기업들은 물론이고 정부와 공공기관을 다니시면서 디지털 트윈 관련된 강의도 하시고 또 많은 사례들을 접하고 전문가분들과 교류가 있으실 테니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교수님,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 좀 정의를 내리고 갈게요. 디지털 트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가 보통 CPS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사이버하고 피지컬하고 세상에 이제 두 군데가 이렇게 있는데, 세상에 있는 현재 나타나 있는 어떤 대상의 물건, 그 다음에 어떤 프로세스까지 이걸 그대로 디지털로 만들어서 쌍둥이처럼 가상세계에 올려놓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저는 디지털 트윈에 대한 용어를 디지털 페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움직이면 가상에서도 무엇인가 동작을 해야 되고, 가상에서 동작을 하게 되면 현실에서도 동작을 하는 이게 쌍으로 이루어진, 이것이 같은 속성과 같은 움직임이 있다라고 해서 그냥 개인적으로 디지털 페어라고 부릅니다. 그냥 현실의 사물을 그대로 복제하는 것을 넘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동 원리까지 복제가 돼야 진짜 진정한 의미의 디지털 트윈이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사전학적으로는 사이버 시스템과 피지컬 시스템이 서로 연동을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통 디지털 트윈이라고 얘기하죠. 네, 그런 디지털 트윈을 좀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지, 먼저 메타뷰의 노진성 대표님 어떤 서비스를 좀 운영하고 계시는지 회사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실과 가상이 연결된 세상에서 사람을 도와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서 14년 전에 인더스트리얼 메타버스 전문 기업인 메타뷰를 설립한 25년차 AR, VR 전문가 노진송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은 메타버스 관련된 융합 기술을 활용해서 산업 현장에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서 실수를 예방하고 기계와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인더스트리얼 메타버스 플랫폼인 메타뷰와 산업용 콘텐츠 서비스를 현재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런 메타뷰에서는 뛰어난 확장현실 메타버스 기술을 산업 현장에서 휴먼 정강을 통해서 사람을 보조해서 사람이 부족한 그런 인지 능력이라든지 정보력 이런 것들을 좀 향상시켜서 휴먼 에러로 인한 실수를 좀 예방하고, 그리고 산업 안전사고도 방지해주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귀중한 생명도 지켜주고요. 니즈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범용화된 그런 이제 플랫폼 기반의 솔루션으로 저희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XR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산업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그런 플랫폼을 다 제공을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실제 현장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기존에는 이제 전문가가 현장에 출장을 가서 문제를 해결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 없이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환경을 활용하면은 현장에 전문가가 가지 않고도 현장에 있는 비전문가와 원격지에 있는 전문가가 서로 간에 연결을 해서 원격 협업으로 스마트 글라스를 끼고, 우리 아이언맨 보시면은 허공에 이제 디스플레이 뜨는 것처럼 여기에 이제 매뉴얼 같은 것들이 나와서 그걸 같이 보면서 수리를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팀솔루션의 김인수 이사님, 또 팀솔루션은 어떤 회사인지 또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은 소프트웨어 회사고요. 저희가 바라보는 것은 이 세상은 굉장히 복잡하다. 동일한 시공간에서 일어나는 그때그때 상황이지만 바라보는 사람마다 서로 다른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고 해석을 하니 같은 조직에 있더라도 그걸 소통하는데 서로 해석의 관점이 다르니까 서로 막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나의 쉽고 일관적인 전면을 몰입감 있게 해줘서 누구든지 이 공장 그렇잖아? 여기 기계 보이잖아? 그렇지만 거기서 바라보는 면면들이 다르니 동일한 접점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서로의 다른 시각들이 결합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공장 전체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저희가 하는 일을 보면 게임 엔진을 써서 세상의 복잡한 것을 공간과 상태 정보로 결합을 해서 누구든지 관련 관심사가 다르더라도 결합된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또는 사전에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을 만든다. 이것을 저희들은 저희 회사의 솔루션이라고 봅니다. 이름하여 산업용 디지털 트윈입니다. 보통 디지털 트윈 이렇게 하면은 안전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상태와 형태를 또 결합을 해서 이런 합일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좀 해준다는 좀 굉장히 독특한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PNC 솔루션의 이강희 이사님, 또 네. PNC 솔루션은 어떤 회사인지 설명 네.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PNC 솔루션의 이강민 CTO입니다. 저희 회사는 전 세계 XR 1위가 되고픈 회사입니다. 저희가 2015년에 창업을 해서 18년도부터 저희 프로토부터 시작해서 올해 첫 그 상용 모델이 나왔고요. 이제 내년에 그 CES에서 저희가 그 혁신상을 수상하게 되는 영예까지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드웨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XR 디바이스 기기 회사인데요. 사실은 디바이스 기기라는 게 결국에는 저희 그 메타버스 기반의 플랫폼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디지털 트윈 관련해서도 그렇고 VR, AR, 뭐 라이프로깅 같은 메타버스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기술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그 하드웨어에서 종속되는 이제 AR SDK라든지 제스처 인식, 사물 인식, 음성 인식 같은 AI 기반의 엔진도 개발을 함으로써 사실은 어찌 보면 디지털 트윈의 솔루션을 직접적으로 개발한다기보다는 앞으로 그런 디지털 트윈이 메타버스 안에서 구현되기 위한 어떤 하드웨어 퍼포먼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그 개발 지원 이런 부분들을 좀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듣다 보니까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한 영역에서 타겟으로 디지털 트윈을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이런 방식들 외에도 뭐 더 활용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을까요? 원래 메타버스가 나오면서 산업용 메타버스로서 이런 기업들이 많이 사용되는 그 현장에 있는 거,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제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한 것들, 그다음에 무슨 교육, 국방 할 것, 굉장히 많은 분야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아마 지금 단순하게 메인으로 하고 계신 일들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어플리케이션이 무궁무진합니다. 뭐 항공 아니면 항만, 그리고 뭐 비행, 그리고 뭐 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의료 쪽에서도 사용되는 이런 기타 등등이 거의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게 또 우리가 메타버스의 뭐 제가 좋아하는 정의는 아니지만 4가지 중에서 미러월드라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복제되는 형태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현재에서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일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또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 보면은 메타뷰 같은 경우에 아까 처음에 14년 전부터 이렇게 네. 하셨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팀솔루션 17년부터 하신 거고. 예. 근데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사실 저는 들어본 지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 그 디지털 트윈이라는 걸 선택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때 당시에 생각했던 비전이라든지. 제가 14년 전에니까 2009년에 메타뷰를 설립을 한 거였고요. 이 기술이 향후에 이제 우리 생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가상현실하고 증강현실 기술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하게 쓸 수 있잖아요. 지금 엔터테인먼트나 게임, 교육, 관광,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이제 적용이 가능한데 또 무궁무진한 시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곰곰이 생각하다가 결국은 제가 생활하고 있는 경남 창원이라는 지역이 국내 최대 기계산업 단지이고,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영역이고, 또 산업 현장에서 투자 대비 효율성이라든지 효용성만 나온다면 충분히 큰 돈도 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창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PNC 솔루션 같은 그런 하드웨어가 조금 더 소위 대박을 내서 같이 또 시장이 활성화되면은 사실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뭐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화상 회의 같은 것들이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좀 자연스럽게 다가오게 되기는 했는데 다들 뭐 메타버스, VR, AR, MR, XR 많이는 들어보셨지만 그게 어떻게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또 거기에서 MR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 같은 글래스가 활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금 와닿지는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다양한 전시나 홍보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좀 더 가깝게 다가가려고는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렇게 그 기술 개발에 이제 투입이 되면서 사실은 좀 반신반의했어요. 이렇게 무거운 거 또는 좀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쓰고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개발을 하고 또 코로나를 겪으면서 특히나 제가 크게 느꼈던 부분은 뭐냐면은 저희 큰애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집에만 오면은 메타버스 세계에 빠져 있어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로블록스, 제페토, 뭐 마인크래프트. 그러니까 물론 뭐 게임이기는 하죠. 아직까지는. 근데 그런 어떤 가상현실 어떤 그런 메타버스 세계 안에서 자기 친구들을 만나고 많은 시간을 쏟고 거기에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걸로 봐서는 아, 미래는 정말 저희 때는 아니다 할지언정 미래에는 우리 후세대는 정말 메타버스의 세계에서 살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서 제대로 된 메타버스에서 살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디지털 트윈, VR, AR, 라이브 로깅 뭐 이런 부분들은 결국엔 다 메타버스로 가는 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 회사도 그렇고 저도 계속 지금 현재 진행형이 있습니다. 김인수 이사님께 저희 아까 공통 질문인데 왜 디지털 트윈 사업을 선택하셨는지 이제 그런 가상 공장 3D 모델링 하게 되셨는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저는 팀솔루션 그 서비스를 실제로 보면서 공장을 가동시켜 봤을 때 뭐 재무 정보까지 이렇게 다 뜨는 거를 네, 봤거든요. 맞습니다. 왜 그런 것까지 넣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해서 그런 걸 만드시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저희들은 좀 약간 우스갯소리로 우문현답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예. 우리가 그 제조 현장에서 한 10여 년, 길게는 20여 년 근무한 분들이 매일매일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일정 계획과 실적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연이 되고 지연은 결국 재무적인 손실을 따른다는 거죠. 지연을 왜 생기는가 봤더니 예측과 실제 현상에 대해서 그 변동 상황을 미리 예측을 못하고 첫째가 그리고 현재 상태조차도 모른다. 네,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예측은 오죽 뭐 맞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현재를 알고 그 다음에 이 현재를 잘 관찰해봤더니 즉 모니터링 해봤더니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더라. 잘하는 것들은 더 잘하게 도와주고 못하는 것들은 대책을 세우자. 이런 것들이 이제 예지 보전이라고 저희들은 했고 그리고 현재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는데 공장이 새로운 외국 땅에 간다든지 새로운 장비가 들어온다든지 해서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어떤 지식이 빨리 학습을 해야 된다면 모의 실험, 즉 시뮬레이션을 통해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모니터링, 예지 보전, 시뮬레이션 이 세 개 축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믿은 거죠. 현장에서. 그 당시는 4~5명이 처음에 창업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현장을 알라니까 그대로 모사 또는 복제해야 되고 그러한 것들이 결국 디지털 쌍둥이 아까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디지털 쌍이 있어야 된다. 페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잘하기 위한 것이 이제 게임 엔진이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장의 우리들의 문제를 바라다 보니까 현장의 답을 디지털 트윈이다라고 자연스럽게 귀결하게 된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대표님께서 디지털 트윈을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신 게 사실은 이제 디지털 트윈의 기본적인 목적은 현재에 대한 파악이거든요. 현상에 대한 파악이 있어야 그 현재의 어떤 것들에 대한 것이 진단이 돼야 예측이 되고 대비가 되고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의 기본적인 목적은 현장이 파악이 되고 그리고 예측 진단이 돼서 액션이 취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면 이 사이버 시스템에 대한 생각만 하고 있는데 이건 현실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가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진단과 예측을 위한 도구일 뿐이지 실제적으로 디지털 트윈은 일반적인 메타버스하고는 약간 좀 다른 게 뭐냐면 현실에 무엇인가 작동을 해서 그것을 개선을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김 대표님 얘기가 어떻게 보면 디지털 트윈은 아주 정석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러면은 팀솔루션 같은 경우에 어떤 업체들 혹은 업종이랑 주로 일을 하고 계세요? 예, 지금은 배 쪽으로 세계 1위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그룹에 이제 3개 조선소가 있는데 울산 현대중공업 있고 미포조선, 목포에 삼호중공업 다 했고요. 카이라고 한국 항공우주산업 이번에 누리호도 쏘간 이런 곳이죠. 그래서 민항기 부분에 에어버스 날개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싱가포르에 전기자동차 전용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거기 전기자동차를 컨베이어 벨트식이 아니라 어떤 이동형 로봇가 들고 다닙니다. AGV라는데요. 이 AGV가 어느 정도로 빨리 움직여야 되고 배터리 상태는 어떻고 그다음에 재고 물량은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상으로 시뮬레이션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개념 단계 검증해서 대구 공장에서 완료를 했고, 남미하고 중동 쪽에 석유 기업 뭐 말씀만 드리면 알 수 있는데 이번에 빈살만이 최대 주주인 그 석유 기업에서 또 요청이 와서 조율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국내외 진행하고 있습니다. 웨타뷰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류의 산업 분야 지금 계속 협업을 하고 계시나요? 네, 뭐 저희 같은 경우는 포스코 케미칼 같은데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을 사물인터넷이나 디지털 트윈, 가상현실 이런 기술들을 적용해서 지게차나 사람하고의 충돌 사고 예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솔루션을 디지털 트윈 기반으로 해서 사물인터넷 센서하고 연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을 적용했고, 그 외에도 이제 지금 화성 RNA라든지 삼성, 카이 뭐 이런 데도 저희가 원격 협업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실제 사람이 투입돼서 기계하고 같이 생산성 검증을 하는 시뮬레이션을 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이제 저희가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피니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하드웨어를 같이 계약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네, 뭐 그 외에- 여러 군데가 많이 있죠. 대표적인 몇 군데만 말씀을 드리면은 최초에는 저희가 사업을 시작할 때 국방 방산 VR 시뮬레이터를 합동화력 시뮬레이터라고 하는 방산 시뮬레이터를 수주하고 개발 양산 납품을 한 실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사청 쪽으로의 사업들을 계속 좀 영위를 해왔고요. 특히 이번에는 그 괄목할 만한 부분은 하나 시스템하고 사업 계약을 수주를 맺으면서 여러 연구 과제, 그 다음에 POC를 위한 제품 납품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졌고, 아무래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 시스템은 국방 관련된 뭐 아이언 비전 또는 아이바스 같은 미래 병사 체계에 운용되는 HMD 클래스 쪽 사업들을 계속 연구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협력을 해서 전략화하는 부분을 좀 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솔루션의 김인수 이사님한테 디지털 트윈 그런 콘텐츠를 만드실 때 어렵다 이런 점들이 있을까요? 가장 어려운 것이 이 디지털 트윈은 점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시각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힘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단서라는 것이 실마리고, 이 실마리들이 보통 업무의 전문 영역 속에 숨어 있거나 공정의 구체적인 과업 속에 잘 안 보이던 것이 막 드러나서 보이고, 뒤집으면 뒤집은 대로 다 보이고 하니까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부서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 그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제 생각에 한 6개월이면 해결될 일들이 내부적인 실제 업무, 현실에 대한 모순을 극복하고 조율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1년씩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현실에 있어서의 정보체계, 이때 정보체계는 의사결정에 대한 논리나 구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의사결정은 밝혀져 있는 어떤 현상을 기반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기술에 대한 것들이든 재무든 노무든 이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보임으로써 기존에 있는 의사결정 체계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개방된 마음을 가지고 과거에 내가 이게 좀 문제가 좀 있었구나 인정을 하고, 들어보니 당신 말이 그 부서 말이 맞네, 내가 지금까지 몰랐네 하는 이런 문화가 안착이 되어야 디지털 트윈은 진정한 힘을 발휘한다, 이렇게 처음에는 저항감이 좀 심하겠네요. 또. 있습니다. 네, 맞죠. 안 보여주려거든요. 실적을 가짜로 올리거든요. 지금 공정에 따라서 오늘 완료해야 될 실적인데 도달했다고 보고를 올립니다. 그럼 위에서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디지털 툴을 보니까 기둥이 세워지지 않는데 그 위에 뭐 어떤 판이 올라가 있습니다. 가짜 보고라는 거죠. 그래서 비주얼 큐가 있으면은 주변에 있는 상황 정보에 대한 생태계가 한꺼번에 보이기 때문에 두꺼운 보고서를 읽지 않고도 현재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뭐 처음에는 좀 저항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의사결정도 더 효율화가 되고 부서 간의 좀 사일로도 낮아질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더더욱 현장에 고객사들과 가까이 계셔야겠네요. 지금도 맞습니다. 비행기 네. 타고 울산에서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맞아요. 네. 메타뷰 같은 경우도 본사는 마찬가지로 창원 창원, 쪽에 네, 있으시잖아요. 그럼 비슷한 애로사항이 있으신가요? 서비스를 만드실 때? 앞에서 또 하신 말씀도 저희도 똑같이 겪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현실 공간을 가상 공간으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도면이라든지 현장 사진이라든지 또 스캐닝 데이터 뭐 기타 등등 사실을 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현장에 가면은 도면조차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건물은 있는데 도면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많고 또 가장 문제는 현장에 있는 이제 작업자분들과의 이해 충돌 관계. 현장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이 일하고 있는 일터를 디지털 트윈 환경으로 가상화하게 되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디지털화하면은 자신이 일자리를 잃게 될 거다라는 생각으로 거부를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확장현실 디바이스 같은 이제 홀로렌즈라든지 PNC 솔루션 글라스 같은 거 써라? 그거를 근로자들은 실시간으로 이제 자기들을 모니터링해서 통제 수단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노동자나 기업이나 정부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이 함께 고민하고 또 이해하고 또 인식 개선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좀 풀어가야 될 문제이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뭐 현장에서 부딪히시면서 느끼신 그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디바이스 얘기가 잠깐 나왔으니까 PNC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디바이스 뭐 개발하시면서 혹은 뭐 납품 계약, 혹은 같이 계약을 하시면서 좀 애로사항 같은 게 있어요. 좀 전에 노 대표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현장에서도 그렇지만 이상과 현실은 정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뭔가 뭘 쓰고 막 이렇게 하면 보다 작업이 개선되고 효율적으로 좋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런 형태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지만 실제로 썼을 때는 불편하죠. 200g, 400g, 500g 하는 헤드셋을 쓰면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관점에서 모르시는 분들은 어쨌든 최대한 가볍고 안경같이 아무런 저항감이 없으면서도 정말 그런 기술들이 기능들이 다 되기를 또 원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뭐 갈 길이 멀기도 했지만 딱 한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현장이나 상황에 따라 맞춰서 맞춤형 제품을 또 구현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저희는 그런 형태로 좀 시장을 타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산업 현장에는 지금 글라스 같은 경우도 꼭 양안일 필요성은 없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그 니즈나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사용하는 형태, 그리고 근로자들이나 아니면 근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목적에 맞는 부합하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심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위주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만들면 비용도 줄일 수 있고 시간도 줄일 수 있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뭐 앞으로는 글래스도 지금까지는 어찌 보면 기업들이 서로 이제 기술 자랑을 했던 것 같고요. 앞으로는 정말 사용자가 필요한 기술, 그 단적인 예가 구글 글라스가 이번에 출시되는 엔터프라이즈 2 버전만 하더라도 번역에 집중한 뭐 카메라고 뭐 이런 거 다 떼고 그냥 번역해서 자막으로 스크립트만 보여주는 어떤 명확한 목적성을 가지는 글래스가 또 나오는 것만큼 향후에는 앞으로 산업 현장도 그렇고 필드에서도 분명히 그런 목적에 맞는 형태의 글라스들이 등장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바이스도 꼭 목적에 맞는 쪽으로 좀 네, 경량화라면 그렇죠. 경량화하는 방향으로 맞습니다. 가고 네. 보여주는 데이터 역시도 네. 그러니까 우리 뭐 김 이사님 말씀하셨듯이 의사결정이 꼭 필요한 정보만을 선별해서 보여주는 방향으로 맞습니다. 갈 것 같아요. 그 현장에서 이렇게 뭐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크게 말해서 디지털 트윈 같은 거 할 때 더 주의해야 된다 혹은 또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글쎄요. 뭐 저는 세 분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나니까 사람들이 기술에 대한 믿음이 너무 높아도 사실은 큰 문제고요. 믿음이 없고 사람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거에 대한 저항도 사실은 큰 문제라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거에 대한 조절, 지금 말씀하신 거기에 맞는 어떤 맞춤형에 대한 부분. 이게 보면 우리가 이 시계를 사람들이 누구나 차고 있는 것은 시간을 보기 위해서인 거지 뭐 어떻게 보면 더 멋을 위해서 다른 것들도 이렇게 하겠지만 기본적인 목적에 충실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잘 조절을 하시면 어떻게 보면 이 산업용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나사장 네. 나델라 사장이 나델라. 이미 오래된 비즈니스라고 이야기를 했듯이 그리고 그것은 이미 B2B 영역에서는 돈을 버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검증된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제가 기억이 나서 사실 그런 부분만 잘 맞추면 우리 디지털 트윈하는 기업들이 훨씬 더 지금보다는 더 윤택한 매출과 이익을 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어떤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메타버스의 세상이 온다, 아니면 웹3의 세상이 온다, 새로운 세상이 오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가 아닐까.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이 디지털로 올라가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윤택하게 해주는 그런 첫 번째 성공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특히 저는 이 디지털 트윈을 실제로 만들어 보시고 그다음 서비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거의 처음 이렇게 뵀거든요.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정리를 좀 해보자면 하드웨어든 아니면은 소프트웨어든 컨텐츠든 디지털 트윈 관련하려면은 목적을 생각해서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하고 또 그 목적을 파악하려면은 확실히 현장에서 많이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세 기업이 또 협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협업하셔서 또 좋은 결과 있으면은 다음에 또 세 분 같이 한번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